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반도체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벳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벳셀은 흔히 드론이나 UAM 관련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 실질은 디스플레이 장비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하는 사업 부분 때문에 이렇게 엮이는 건데요. 과연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 오늘 시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벳셀의 매출 현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벳셀이 자체적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장비 매출이 있고, 그 다음에 자회사인 SKCS를 통한 필름 소재 매출이 있습니다. 필름 소재 매출 같은 경우는 SKCS가 2021년 2분기부터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들어오면서 해당 매출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해당 매출은 큰 변동성이나 큰 시장 성장성은 사실 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베셀의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의 이제 회복 여부와 또 다른 자회사죠.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 여부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베셀의 최근 디스플레이 장비 납품 현황을 보면 적으로 좀 어려운 모습. 2023년 올해 상반기까지도 매출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벳셀의 매출은 다 수출 중국 기업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이 계속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벳셀은 어떠한 장비를 만들고 있길래 이렇게 업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느냐 바로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한 무슨 공정에 생산되는 장비가 아니라요. 유틸리티 장비, 시스템 전반에 사용되는 인라인 시스템 솔루션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류 설비 하드웨어와 라인 운영 소프트웨어를 통합해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걸 이야기하는데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마다 있는 공정에 있는 장비에 이런 걸 연결해주는 풀 자동 생산 라인을 구축해주고 기획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따라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업황에 따라 가지고 투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늘어나고 투자가 줄어들면 전반적인 매출 감소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장비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한때 LCD에 상당한 투자를 했잖아요. 그 여파로 뭐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기업들은 일부 접기도 하고 이런 치킨 게임 국면으로 갔는데 이렇게 중국 기업들이 LCD 장비를 투자 늘릴 때 그때 성장을 좀 했던 기업이 벳셀이 되겠습니다. 벨은 BOE 등 중국 기업에 대부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주요 고객사 현황을 보면은 이렇게 BOE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80% 이상이 중국 기업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LCD 외에 OLED 쪽으로도 라인업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래도 회복의 동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시장이 좀 업황이 다운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특히 LCD 같은 경우는 언제 회복될지도 좀 처럼 알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미 과투자가 된 상황이고 LCD 관련 가장 중요한 수요인 TV 시장 등이 아직까지도 회복의 기미가 좀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요. 다만 OLED 쪽으로는 일정 부분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데 OLED 향 이제 스마트폰이나 OLED 태블릿 그리고 차량용 디스플레이 이런 쪽으로는 좀 시장 성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즉 LCD에서 OLED로의 전환 수요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OLED 양 좀 투자에 따른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투자를 쭉 늘렸던 게 LCD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투자 여파를 OLED 쪽으로 또 가져간다면 어느 정도 벳셀의 매출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환경보다도 벳셀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벳셀 에어로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벳셀 에어로스페이스는 벳셀의 항공기 사업 부문을 2019년 12월 달에 물적 분할로 별도 회사로 뺀 부분인데요. 이를 통해 가지고 벳셀 에어로스페이스의 보다 중점적인 성장을 좀 밀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벳셀의 대표였던 서기만 대표는 더 E&M의 지분을 팔고 그 지분을 판 돈으로 벳셀 에어로스페이스 지분을 더 매입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벳셀의 벳셀 에어로스페이스 지분은 34%고 서기만 대표의 지분은 현재 50% 정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런 베슬 에어로스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 항공기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하늘을 나는 모빌리티, 항공 모빌리티죠. UAM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시내에서 이런 헬기를 타고 빠르게 뭐 여의도에서 뭐 강동으로 뭐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2025년 상용화를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번 이렇게 사람을 안 태웠지만 비행기를 날리기도 했고요. 다만 현재까지는 항공기 한 명에 한 명만이 탑승할 수 있고 이제 두 명을 탑승할 수 있는 것도 점차 연구하고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제 사람들을 안전하게 태우고 하는 게 검증되고 상용화될지 여부는 시기는 아직은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까지도 2021년에 70억 적자, 2022년엔 90억 적자,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베셀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선 자금 조달도 일정 부분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PO 전에 프리 IPO로 대표의 지분 같은 걸 팔아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이 연구를 무사히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때까지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는지도 관심을 갖고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뱃셀의 현황을 보면은 이렇게 2020년까지 중국 기업들의 좀 LCD 투자를 할 때는 매출액도 안정세를 보이고 영업이익도 흑자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후에 2021년부터는 매출이 좀 급감하면서 영업이익도 적자를 보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특히 2021년 같은 경우는 분기 매출이 3억 원 이하를 잠시 기록하기도 하면서 잠시 거래 정지도 됐었는데요. 이처럼 장비 하나에 그리고 중국 기업들 디스플레이 투자에 좀 회사에 좀 실적이 크게 달린다는 거는 지속적인 위험 요소로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지고 관계기업 손익도 지속적으로 적자로서 단기 순이익에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업황 회복과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이 좀 필요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뱃셀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면요. 중국의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투자 확대, 특히 OLED 쪽으로라도 좀 투자 확대가 필요하고 여기에서 뱃셀의 수주가 얼마나 늘어날지 좀 체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 손실 외에 관계기업 투자 손실도 지속적으로 부담인 가운데 뱃셀 에어로스페이스의 구체적인 성과 그리고 자금 조달 등의 이슈도 좀 필요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뱃셀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들 안내해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